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보통 이제 그 경력사원들 이직할 때 사이닝 보너스 많이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에 대한 유효성이나 법적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은 홍성, 충남 홍성이 아니고요. 법무법인 화우에 계신 홍성 변호사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글도 2015년 9월 월간 노동법률 2015년 9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자, 사이닝 보너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미국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전속 계약금 쪽으로 이제 받는 거에서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 유연화 경영에 따라서 경력직 이동이 많아지면서 일반 기업에서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근로자한테 일시불로 이렇게 지급하는 이제 그런 금액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할 때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근무할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간 전에 사직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또는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판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이제 향후에 그 전무 인력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의 그 반환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요. 자,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느냐, 강제 근로. 자, 근로기준법 제7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라라고 하는 게 폭행, 협박, 감금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요런 이 근로기준법 7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 107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형사처벌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자체가 폭행, 협박, 감금 이런 거에 준하는 거에 이른다고 봐야지, 야, 너 만약에 이거 근무 안 하면 받은 거 내놔야 돼? 라고 하는 게 형사처벌까지 받을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이닝 보너스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홍성 변호사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약 예정의 금지에는 들어갈까? 자,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결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유효성을 인정한 것도 있고 불인정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인정 사례 한번 보면, 자, 수원지방법원 2002 가합 12355 판결. 자, 입사 당시에 회사에서 전속계약 금조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1억 5천이구나.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전속 근무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입사하고 7개월 만에 경쟁업체로 전직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먹튀죠, 먹튀. 먹고 튀는. 요 사안에서, 자, 전속계약금은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하고 별도로 지급했다. 이거 전속계약금은. 그래서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은 될 수 없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로계약하고 별개로 한 거니까. 임금과 별도로 한 거니까. 임금을 내놓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직원은 회사한테 전속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 2013 카합 231 판결에서는요. 자, 재직 중인 직원의 전직을 막기 위해서 이건 재직 중인 직원이죠. 자, 사이닝 보너스 5천만 원을 지급하되 2년 이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수령받은 돈을 즉시 반환키로 약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 약정이 자,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정한 사례도 있죠. 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7 가합 3994 판결에서는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소 5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행 못하면 지급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세네. 근데 입사 후 5개월 만에 퇴사를 하니까 회사가 1억 5천을 청구했어요. 자, 이 사안에서 이 협약서는 직원이 약정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가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묻지도 않고 1억 5천을 내놓으라고 약정한 거 아니냐. 자, 위약예정,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건요, 손해배상이 얼마든지 간에 금액을 정해놓는, 미리 예정해놓는 그런 계약이에요. 이게 딱 그거죠. 손해가 얼마가 났든 간에 지급금액의 3배를 배상한다고 하는, 예정을 했잖아요.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이 된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 200, 이거 뭐지? 2000, 잠깐만요. 2006이네요. 2006 다 37274 판결. 여기서는 직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10년간 근무하면 5억 원을 주겠다. 영업비밀 보험이 10년간 근무 약정에 대한 약속 이행금으로 확인하면서 만약에 불이행하면 그 배액인 10억 원을 직원이 회사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자, 이거는 약정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한테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바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경기법 제20조 위반이다 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 내용은 같은데, 다만 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실제 약정을 체결할 때 회사가 직원한테 5억 원을 사이닝 보너스로 지급했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때 사이닝 보너스를 준 게 아니고 10년을 다 채우면 회사가 5억 원을 주고, 만약에 10년을 못 채우면 직원이 10억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석되기도 해서 전형적인 사이닝 보너스 계약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계약도 사용자의 손해를 묻지 않고 하기로 한 거니까 위약예정의 금지에는 해당이 되는데, 이제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이나 구체적인 타당성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2015 6월 11일 날 선고됐고요. 2012 다 5518 판결입니다. 자, 사건 내용 보면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연봉하고 별개로 사이닝 보너스 1억을 줬어요. 저도 이렇게 좀 사이닝 보너스 받으면서 옮겨가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네요. 자, 그렇게 주면서 근로기간은 7년을 보장해줬어요. 7년을 단열화가 아니라 7년을 보장을 해줬어요.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7년을 다 안 채우고 1년 2개월 뒤에 사직을 했어요. 와, 도둑놈 새끼. 저는 1억 주면, 그러니까 연봉하고 별개로 1억 주면 7년 다니겠습니다. 딴 데가 더 좋은 조건을 얘기했나? 아무튼 부러운 사람이네요. 자, 그러니까 회사가 근무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이닝 보너스 반환을 청구를 했죠. 자,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2 5월 24일 선고, 2012년 5월 24일 선고, 2011 22827 판결입니다. 여기서는요, 사이닝 보너스 1억 원에는 피고가 전 직장을 떠나서 원고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이 회사에 이직한 거에 대한 사례금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피고가 7년간 원고에 전속하는 대가인 전속계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7년 동안 근무하는 임금에 대한 성급으로서의 성격을 다 갖고 있으니까 사이닝 보너스 1억은 7년 동안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그 피고, 그러니까 요 근로자의 이행을 믿고 회사가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반환,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요, 자,
채용 합의서를 뜯어보니 해석해보면 자, 사이닝 보너스는 이직에 따라서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 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계약을 하면서 준 거다라는 거죠. 계약이 성사되니까 준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나아가서 7년을 보장해 준 거지 7년을 단열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그 7년 약정 근무 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할 거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가 없겠다. 이 계약서만 가지고는. 따라서 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해서 입사했으니까 입사하는 걸 준 거지 7년 동안 단위라고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했으니까 사이닝 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 관계는 이행이 됐다라고 보는, 입사가 대가였지 7년을 다니는 게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회사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했어요. 자, 이 판결은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를 했죠. 자, 그럼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냐? 자,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그러니까 오면 주는 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 성격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인하면서 그냥 주는 돈인지, 아니면 의무기간 동안 이직을 금지하고 전속근무를 약속하는 그런 대가나, 아니면 그 7년 동안 그 임금 줘야 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성급 개념으로서 성격도 같이 가지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아래 판단 기준을 제시했어요. 이건 원문 그대로입니다.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의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래 관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건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자,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뭐냐? 자, 대법원 판결은요, 이 사이닝 보너스 계약에 대해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이닝 보너스는 이런 거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자, 채용 합의서,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체결 동기, 구체적 내용, 지급 경위와 방식, 액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직 사례금이라고 성격을 내린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 핵심적인 이유는 7년간 전속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없었죠. 그리고 7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환해야 된다 이런 문구도 없었죠. 그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7년 근무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입사했으니까 준 거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반환 약정이 그러면 이 돌려주는 7년을 만약에 했을 때 이제 거기까지 판단이 안 간 거죠. 이거는 그 입사 도장 찍으면서 돈을 준 거다. 입사 도장 찍을 거에 대해서 돈을 준 거지 7년 기간에 대해서 주느냐 마느냐 요것이 타당한 거 가지고 판단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7년 동안 그 근무한 거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한 게 타당하느냐라고 하는 요 반환 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어요. 다만 대법원이 일률적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실제 근무 기간, 사이닝 보너스의 지급 경위, 액수, 반환 액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결론 도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다는 점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실무상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 할 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약정 근무 기간이나 반환 약정을 하는 경우에 장래 분쟁 발생을 대비해서 자, 대법원 판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직 사례금이라고 해석한 근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사이닝 보너스를 이직 사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직해줘서 고맙다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전속계약금, 몇 년 동안 어디 가지마 라는 전속계약금으로 하려고 하면 채용 합의서에 일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거, 그리고 약정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반환해야 된다는 걸 명시하고 근로자한테도 주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반환 약정이 어떨 때 유효하느냐에 대한 판결은 없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인정받으려면 약정 근무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반환 금액을 과다하게 약정 3배 돌려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과다하게 약정해서 그 반환 약정의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